안녕하세요. 최악의 날씨 DB 텀 프로젝트 폭염에 대해 발표할 20학번 박상준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로는 프로젝트 주제 및 목적과 동기, 폭염의 피해 사례, 폭염으로 인한 질병, 데이터 설명, 분석 방법 및 결과 순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및 목적과 동기입니다. 먼저 폭염이란 매우 더운 날씨로 기온이 매우 높아 더위가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태를 말합니다. 정도가 더 심해지면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특정 온도를 기준으로 폭염특보인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폭염주의보는 첫 번째,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두 번째,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로 보고 있으며,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한 급격한 체감 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폭염의 대표적인 원인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가 상승한 현상으로, 오늘날에는 과거에 비해 너무 빠른 속도로 지구의 평균 온도가 높아져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선정 및 동기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선정하게 된 이유에는 예전에 본 지구온난화 관련 영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러 피해 사례를 보던 중 영상에서 보이지 않는 죽음, 침묵의 살인자 폭염이라는 문구가 인상적으로 남았습니다. 그 후에 폭염에 대해 찾아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폭염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한 더위, 자연현상 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폭염은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21세기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폭염으로 선택했고, 대한민국 소방청은 기상재해 중 폭염을 가장 큰 재해로 뽑고 있습니다. 이는 기상재해 관측 기록상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근 많이 늘어난 것과 함께 폭염에 대하여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곧 다가올 여름철에 발생할 폭염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고 대비하여 무더위 쉼터를 언제 어디에 놓는 것이 좋을지 정하기 위하여 이 프로젝트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의 피해 사례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폭염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음에 폭염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일본에서는 75일간 연속 30도를 넘는 고온을 기록했습니다. 8월 18일의 기온은 39도에 달했으며 당시 고온으로 사망한 사람이 7월에는 655명, 8월에는 733명으로 웃돌았다고 합니다. 1995년 미국에서는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하루 중 최고 온도가 33.9도에서 40도에 달하는 무더위를 기록했습니다. 7월 11일부터 27일 사이에는 약 465명이 고온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고 합니다. 2003년 유럽에선 40도를 웃도는 무더위로 유럽,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8개국에서 3만 5천 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은 폭염으로 인해 걸리는 대표적인 질병 두 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열사병입니다. 열사병은 온도와 습도가 높은 곳에서 몸에 열을 내보내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피부가 뜨겁고 건조하며 붉은색으로 변하고 체온은 40도 이상으로 높아져 어지러움과 구역질 및 피로를 느끼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신체 이상이 발생하는 병입니다.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는 상황 피하기, 더운 날 야외 활동 자제하기, 모자 양산 활용하기, 자주 휴식을 취하고 탈수 방지를 위해 수분을 섭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사병입니다. 일사병은 장기간 고온에 노출돼 신체 온도가
37도에서 40도 사이로 상승하며 탈수 현상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더위 먹었다고도 표현합니다. 일시적인 현기증 및 정신혼란, 구토, 두통 등을 수반하며 열사병은 40도 이상을 넘어가는 반면에 일사병은 체온이 40도보다는 낮고 의식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점에서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체온 낮추기, 휴식 취하기, 통풍이 잘 되는 옷 입기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폭염이 언제 많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과 저희 대진대학교가 설립된 포천의 옆인 동두천의 두 지역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2000년도 이후를 기점으로 월 단위로 폭염이 발생했을 때의 평균 최고 기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획득은 기상청 기상자료 개방 포털의 통계 분석의 조건별 통계를 통해 데이터를 획득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을 설정한 후 2000년대 이후 최고 기온이 폭염특보가 발생하는 33도 이상이었던 날들을 모아 월 단위로 조사하였습니다. 그 후 지역과 연도를 선택하여 검색해줬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 과정입니다. 앞에서 불러온 엑셀 파일을 1번부터 11번까지는 필요가 없는 데이터이므로 삭제시킨 후 나머지 관련 데이터들은 눈에 붓기 좋게 정렬하였습니다. 아래는 동두천 버전의 파일이며 위 서울 버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처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 및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더는 조금 더 쉬운 해석을 위해 추가한 분석 자료이며 2000년대 이후 서울과 동두천별로 몇 개의 월수가 포함되었는지 렌스 함수를 이용해서 그 숫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은 41개월이 있었고 동두천은 2000년대 이후 45개월이 폭염이 유지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의 최고 평균 기온 값입니다. 전처리한 서울의 데이터 파일을 불러오고 맨 윗줄에 있는 헤더 부분을 next 함수를 사용해 제외시킨 후 리절트와 A의 리스트를 만들어준 뒤 포 반복문을 사용하였습니다. 만약에 -3에 해당하는 최고 평균 기온 값이 존재한다면 그 값을 리절트라는 리스트 값에 저장하고 A 리스트에는 연도와 월을 알 수 있는 데이터 값을 저장시키도록 프로그래밍 했습니다. 그 후에 플랫 함수를 이용해 그래프를 플랫시킨 후 X축은 연도와 월, Y축은 최고 평균 기온을 나타내며 타이틀을 달아주었으며 글꼴과 글자 크기 등 그 외 세부적인 기능 등을 조절하였습니다. 아래는 동두천의 최고 평균 기온인데 위에서 나타난 서울의 최고 평균 기온과 비슷하게 동두천 파일명과 다른 글자 크기 등만 조절하고 나머지는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및 결론 도출입니다. 서울과 동두천의 2000년대 이후 폭염의 발생월은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프상으로만 보았을 때는 꽤나 차이가 있는 유의미한 그래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까 앞에서 나온 월수의 차이와 실제 데이터 값을 확인을 하나씩 해보면 실제로 폭염이 온 달은 6월, 7월, 8월이 중점적으로 있었고 그 외의 월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두 지역과 그 외 지역도 6, 7, 8월이 중심적인 폭염의 달이라서 생각되어서
6, 7월, 8월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무더위 쉼터를 곳곳에 배치하면 곧 다가올 무더위를 안전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